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일 저녁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안성쉼터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사고 파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그 안성쉼터의 매매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4월 23일 날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매매 계약서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참 이상합니다. 또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상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죠. 그 관행을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계약이 이루어졌다. 왜 그럴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아마 검찰에서도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매매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 대금, 제가 이게 썸네일에 사실은 그걸 해놨는데, 매매 대금은 4억 2천만 원, 이건 다 나온 얘기고요. 계약금이 1,000만 원입니다. 계약금이. 그러면서 4월 23일 지불하고 영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3일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이제 정대협 측에서, 정의연 측에서 받고 판 겁니다. 이거를. 그렇죠? 근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것도 보통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계약금 보통 10% 겁니다. 4억 2천만 원이라면 한 4,200만 원쯤 겁니다. 계약금을. 그런데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지만 4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살려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날 중도금도 받습니다. 정의연이. 중도금은 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이것도 4월 23일 지불하고 영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거래 한두 번씩은 웬만큼 해보셨을 텐데, 대개 계약금은 한 10% 정도 걸고요. 중도금은 대략 한 30%에서 50% 정도 합니다. 그 정도 사이에 대개 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래라면 계약금을 한 4,200만 원쯤 내고, 그리고 중도금을 한 1억 2천이나 1억 5천이나 이 정도 냅니다, 보통. 그게 이제 통상적인 거래죠. 우리가 주변에서 겪고 있는 거래. 그런데 여기는, 그리고 계약금을 치르고 나서 중도금은 대개 한두 달 뒤에 내는 거죠. 왜냐면 갑작스럽게 몇억 원 이런 걸 찾아서 지불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거래고, 저도 이제 30살 넘어서 전세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집도 매매해봤지만 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공인중개사가 얘기하는 공인중개업소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물론 당길 수는 있죠.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중도금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40살쯤 돼서 집을 그런 식으로 하나를 샀는데요. 그 당시에 서초구 반포동에 이제 구반포죠. 구반포에 집을 25평짜리를 하나 샀는데, 그때 제가 6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은 10몇억 가더군요, 그게. 6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때 제가 사면서 계약금을 600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중도금을 한 달 반 뒤에 치르기로 했었는데, 그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다락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6천만 원 주고 산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판 주인이 나 안 팔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금에 딱 그러니까 6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원래 냈던 600만 원에다가 그 사람이 600만 원을 보태서 1,200만 원을 제가 돌려받았습니다. 공짜로 600만 원을 번 셈이죠. 그 당시 제 월급이 얼마 안 될 때인데. 이런 게 통상적인 거래입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집을 사고 파는데,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사는 게 훨씬 낫죠. 왜냐면 그 집은 결국 그로부터 한두 달 뒤에 보면은 한 1,500 내지 2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6천만 원 주고 사려고 했던 집이 한 2달 뒤에는 7,500, 8천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까, 저로서는 그 600만 원 공돈을 제가 벌었다 그래서 좋아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집을 그냥 그때 샀던 것이 저한테 최선이었을 테지요. 그러니까 보통의 거래가 그렇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은 날 치렀다. 그것도 1,000만 원씩이다. 이상하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럼 이제 잔금이 4억 원이 남지 않습니까? 4억 원은
8월 17일에 지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월 17일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계약서를 미래통합당의 우연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곽상도 의원이 이제 공개한 건데, 이 매매계약서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근데 이 매매계약서는 누굴 통해서 입수했느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입수했다고 합니다. 매도자, 판 사람은 정대협이고 산 사람은 가려져 있습니다. 산 사람 누군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안성쉼터를 잘 아시지만 이게 누구한테 기부받아서 산 것이냐면, 우선 마포쉼터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그 3월 달인가 마포 명성교회에서 연남동에다가 집을 하나 사서 14억 5천만 원이죠. 집을 사서 우연부 피해 할머니들을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집 명의는 명성교회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마포 연남동 쉼터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데에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은 안성 같은 그 먼 곳에, 그리고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안성 쉼터를 또 마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중공업이 10억 원을 지정기탁했기 때문에, 지정기탁해서 안성 쉼터를 산 것이죠.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또 7억 5천만 원에 삽니다. 무슨 스틸하우스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주인은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스틸하우스는 평당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이면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사실은 이게 이제 고가 매입,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 뭐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최근 인터뷰에서는 평당 600만 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서에는 5억 4,400만 원으로 신고를 합니다. 토지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목공사비, 그다음에 무슨 조경 비용 이런 걸 다 합쳐서 세무서에 5억 4,400만 원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 5억 4,400만 원이라는 것도 믿을 수는 없죠. 왜 그러면 나중에 팔 때에 대비해서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줄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5억 4,400만 원으로 신고해놓고 실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아이고 그 7억 5천만 원 이상 들었다. 근데 정대협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길래 싸게 팔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바로 윤미향 당선자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고무줄 같은 게 바로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우선 그 집을 지어서 팔았다는 그 사람 본인이 스틸하우스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평당 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나중에 윤미향 씨 문제가 제기되고 안성쉼터가 문제가 되니까 평당 600만 원으로 갑자기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고무줄인 것이 바로 건축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규명을 해야 된다. 규명이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성 스틸하우스를 지었다는 그 사람이 안성 시내에서 그 스틸하우스 관련한 상점을 합니다. 가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게에서 물건 들여다가 자기 땅에다가 지은 겁니다. 그거 원가 계산 어떻게 하죠? 영수증 어떻게 처리했을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른 스틸하우스 가게 그런 데 하고 이렇게 비교해 놓은 방법이 있을 텐데, 만약에 우긴다면 그걸 검찰이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현대중공업에서 10억 원을 지정 기부받아서 2013년 10월에 이제 7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다. 그래서 이제 전체 금액이 4억 2천만 원인데 그거에 10%, 5%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치렀고, 잔금은 나중에 이제 8월 17일 한꺼번에 만든. 그럼 이런 계약은 왜 이루어졌겠는가?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흔히 하는데 왜 이루어집니까? 이런 계약. 왜냐면 계약금은 제가 아까 저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죠. 그런데 계약금은요, 계약금을 내고 만약에 그 뒤에 사정 변경이 있으면 그걸 판 사람이 아이고 이거 못 팔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금만큼, 여기는 계약금을 1,000만 원 걸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만큼 돌려주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건네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을 원상 회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건대 매도자인 정대협이 이런 계약금을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같은 날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 때문에 불가역적인 합의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관계를 맺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대협은 이걸 꼭 팔아야 되겠고,
그것도 빨리 팔아야 되겠고 되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살려는 사람은 돈이 없다. 당장 돈이 없다. 한 2천만 원은 어디서 만들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런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왜 서둘러서 팔았느냐, 정대협이. 이게 이제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서둘러서 팔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과연 산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또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서둘러서 팔아야 할 의혹, 팔아야 할 이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한 것이 5월 7일과 5월 25일입니다.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5월 7일 기자회견만 알려졌죠. 그런데 실제는 4월 22일에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월 22일에 대구 일본군 우연부 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때 시민단체 관계자들하고 이때 뭐 기자가 한 명인가 뭐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별로 보도가 안 됐습니다. 이때도 윤미향의 국회 진출을 반대한다 이런 거였는데 별로 여론의 반향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기자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아마 기자가 중앙지 기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사화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 22일입니다. 그런데 4월 23일 날 팔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4월 22일 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니까 아마도, 이건 이제 짐작입니다만, 아마도 윤미향 씨가 4월 22일 그 기자회견을 듣고 큰일 났네? 왜 그러냐면 이전에 3월 말쯤에 윤미향 씨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또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 국회 진출에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너 자꾸 그런 식으로 국회 나가려고 한다면 내가 기자회견이라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윤미향 씨가 하려면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게 이용수 할머니 주장입니다. 아마 통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이야 이제 뭐 둘을 좀 맞춰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윤미향 씨는 아이고 설마 이용수 할머니가 나하고 30년 동안 그 이 우연부 피해 할머니 운동을 같이 했는데 그 뭐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내 앞길을 막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4월 22일을 보니까 뭐야 이건 실제로 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제 맨 처음 가장 문제될 것은 안성쉼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바로 4월 22일 날 기자회견 직후에 누군가를 물색해서 서둘러서 4월 23일 날 계약금과 중도금을 1,0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에 팔아넘기는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이 의심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그러면 과연 그 매수자는 누구일까? 매수자는 그러니까 보나마나 안성쉼터를 정대협이 매입할 때는 그 지금 그 안성시의 국회의원 이규민 씨죠. 이규민 씨가 중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대협 측에서는 앞뒤 잴 거 없이 무조건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관계로 빨리 팔아치워야 되는 일이라서 4월 23일 날 한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서두른 이유라는 합리적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윤미향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서둘러서 팔았느냐에 대해서 지난 5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건물 가치 하락과 주변 시세에 따른 매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싸게 판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4월 22일 이렇게 되고서 보니까 서둘러서 싸게 판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한꺼번에 했지? 그러니까 정대협 측에서는 우선 서둘러서 팔았다는 부분은 아까 해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8월 17일이면 4월 23일에서 8월 17일은 4개월 뒤입니다. 잔금은 4개월 뒤에 받는다. 그러니까 잔금을 언제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한꺼번에. 그런데 이 산 사람이 갑작스럽게 4월 22일 날 기자회견을 이용수 할머니가 하고 나서 23일 날 계약을 하려니까 돈이 없다. 근데 그 사람한테 팔아야 이게 여러 이제 이 매매 계약 간의 어떤 보안, 비밀 뭐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자기가 특정인을 지목해서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에서 그 매수자를 가린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매수자와도 특수관계일 가능성이 있고, 이 매수자는 갑작스럽게 몇 천만 원 또는 몇억 원, 1억 원 이상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도 서둘러서 계약을 하고 이걸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이상한 계약은 반드시 무슨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배경은 지금 현재 언론 취재나 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드러나 있지가 않은데 그건 아마 추적을 해보면 틀림없이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 배경도 정상적인 배경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 취재 내지는 추적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